몸인 색과 마음인 식은 각각 자량과 명색이라는 독립적 대응 구조를 말하는데 반해 몸과 마음의 삶의 과정, 명인, 수상행 또는 사는 촉을 조건으로 하는 전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표현하고 있어요. 삶의 제1의 토대로의 몸과 마음이 함께한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대상으로 육식을 출산한 뒤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난 요 표현 제2의 토대 위에서 수상행 또는 사의 삶의 과정이 전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가지 모두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8정도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삼켜버림 경이죠. 집착의 양상경. 집착의 양상경의 내용이 여기까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온에 대해서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해 주는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 때문에 이 경전을 보았고, 경전의 말미에서 이런 촉이라고 하는 제2의 토대의 개념을 우리가 찾아낸 거, 집착의 양상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죠. 자, 그 부분까지 한 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나가보겠습니다. 한편 이 경과 동일하게 오온을 정의하는 경으로는 22번 상류따 57번 경 7가지 경우 경도 있는데, 비구들이요 7가지 경우에 능숙한 비구는 삼중으로 검증하는 자여서 이 법과 율에서 완성된 자, 완전한 자, 최상의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7가지 경우에 능숙한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생 내지 식을 꿰뚫어 안다. 생 내지 식의 일어남을 꿰뚫어 안다. 생 내지 식의 소멸을 꿰뚫어 안다. 생 내지 식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안다. 이렇게 말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의 형태죠. 그 다음에 생 내지 식의 매력을 꿰뚫어 안다. 생 내지 식의 위험을 꿰뚫어 안다. 생 내지 식의 해방을 꿰뚫어 안다. 여기서 이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그 즐거움의 이면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기에서 욕탕을 벌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방이 정의되는데, 사실 요 매력, 위험, 해방은 부처님께서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를 설명하는 경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지금 7가지 경우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고진멸도 사성제의 형태로 오온을 봐라 이거죠. 그리고는 3가지로 그 오온 각각에 대해서 그것들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요거 오온의 매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을 내가 갖고자 하면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부작용들, 어떤 아픔들이 수반되는 것일까? 요게 위험이에요. 그런 위험을 수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각각에 대한 욕탕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해방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나요? 작년엔가 행복 포럼이라는 이제 포럼이 있어요. 저도 어떻게 이제 그쪽에 참여를 좀 하게 됐는데, 그쪽에서 저보고 행복과 관련한 강연을 한번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행복을 말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이라는 게 무조건 좋기만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의 이면에 이 행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문제로 얼마만큼 위험이 수반될까? 이 수반되면 위험이 더 클 것 같으면 이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당장
뭐라 하나? 언발에 오줌 두기? 이런 거. 아주 추울 때 언발에 오줌을 누면 당장은 그 오줌 때문에 추위를 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물기를 주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대가 추구하는 그 행복의 습득 과정의 문제로 어떤 부작용이 수반될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행복을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요건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요거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뒤에 이건 더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오온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 색수장행식 각각에 대해서 그 자체를 알고 일어남을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그리고 그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7가지 측면에서 오온을 이해해야 오온을 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생 내지 식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일어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매력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위험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해방을 실답게 알아서 생 내지 식에 대한 염오와 이탐과 소멸을 위해 실천하는 자들은 잘 실천하는 자들이다. 잘 실천하는 자들은 이 법과 율에서 견고한 디딤반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생 내지 식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일어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매력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위험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생 내지 식의 해방을 실답게 알아서 생 내지 식에 대한 염오와 이탐과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한 자들은 잘 해탈한 자들이니, 잘 해탈한 자들은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이다.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들에게 윤회의 선언은 없다.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렇게 7가지 경우에 능숙하다. 요 2개의 문단을 보았는데, 요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늘 마주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실답게 한다라는 이런 표현 나오죠. 대부분 실답게 한다는 조금 높지만 보통 이제 꿰뚫어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여실직연 예류자를 말한다면, 요 실답게 하는 건 이제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고, 마지막에 요 집착 없이 해탈한 자들, 실답게 알아서 집착 없이 해탈한, 또는 꿰뚫어 지혜, 그러니까 바른 지혜로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완성된 아라한을 지칭하는 이런 차별이 있어요. 그건 좀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삼중으로 검증하는 자인가? 자, 요게 지금 경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7가지 경우에 능숙한 비구는 삼중으로 검증하는 자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경우를 이제 쭉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삼중으로 검증하는 자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계로부터 검증한다, 처로부터 검증한다, 연기로부터 검증한다. 자, 요거 보고 가야 되겠죠. 처로부터 검증한다라는 거는 뭐죠? 촉보다는 아함에 보는 것이면 위에 7단계를 7처선으로 나오고 요 7처선? 예, 7처선 이래가지고 선?
네, 참선? 네, 착할선. 아, 착할 선자로. 네. 그다음에 요 이제 개처연기 이런 거 오는데 그거는 개처온으로 나오거든요. 요거를 삼종관의 그래 포인이 되거든요. 아, 유사한 얘기인데 네. 문제는 네. 개처온으로 말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게 여기서는 지금 온에 대한 삼중의 검증이라고. 근데 이 경전 자체가 색수상행식 오온을 검증하는데 삼중으로 한다 그랬는데 온을 검증하는데 온으로 한다라고는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미가이하고 아흥경하고의 자감 42경에 보는 것좀 같은 검증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연기를 이 법을 검증한다 하는 거는 돈을 검증한다 하는 거하고 같았고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검증한다 하다 보면 온 검증이 나 자신의 검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는 것도 예, 좋습니다. 예, 유사한 말씀이고요. 아함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좀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박법부님 방금 이제 처를 촉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곤란해했죠. 뭐냐 하면, 처는 내입처, 외입처도 있고 촉처도 있다고. 그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거야. 아,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볼 거로 하여간 이게 메커니즘이 공부된 상태에서 말하면 쉽지만 이런 부분이 있죠. 식과 명색이 있는데 명이 뭐냐 하면 수, 상, 네, 일단 이제 사로 나오지만 이게 아까 봤지만 행이란 말이야. 그리고 촉과 작이잖아요. 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은 원래는 안에 것이 있고 밖에 것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식과 명색을 나라고 생각할 때는 안의 색만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식과 명색이 어쨌든 이제 나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을 살아야 되잖아. 지금을 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라고 하니 세상을 만나는 거로 사는 거잖아. 세상을 어떤 식으로 만납니까? 라고 하니까 세상이 생겨먹은 그대로 만나야죠.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나요? 색성향, 미, 촉. 그리고 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세상이. 그러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곳으로 살자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대로 내가 따라가야만 나지 뭐.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로 내가 매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게 사실은 뭐를 말하죠? 안식과 안근이 더해진 거죠. 해서 신식과 신근 그리고 의식과 의근 이래 된 거죠. 이때에 좀 전에 말한 거로 보면 안식 내지 의식 요거 누적된 거죠. 요렇게 된 상태가 사실은 식과 명색이 난데 내가 지금 세상을 산다라고 말하면 이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알맹이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데 살 때의 구성하고 서 있는 나하고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안근 내지 신근은 어쨌든 이건 몸이니까 물질이잖아요. 색이잖아요. 그런데 색성한 미쪽도 색이잖아요. 요거 색이라. 안식 내지 신식, 의식. 그리고 의근이라는 것도 의식이 접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본 거죠.
요거 식이라.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져 있는데 식과 명색인 내가 지금을 살자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에 맞추어 가지고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펼쳐진 게 육입이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식과 명색 중에 식은 여기 있고 색은 여기 있잖아요. 명만 있으면 되거든. 그죠? 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 중에 작의라는 건 뭐죠? 작의라는 것은 식이 근을 접점으로 색을 주목하는 요거 작의죠. 작의라는 것은 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나면 요거는 이제 이 누적된 게 아니라 출산된 것으로의 식이에요. 그리고 내입초, 외입초, 출산된 식이 3, 4화합 촉 해가지고 이 다음 이제 다음 삶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명 중에 촉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수상 사지만 행이죠. 수상행 세 가지만 자리를 찾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식과 명색이 그대로 지금 내가 되어서 지금을 사는 거니까 식과 명색이 그대로 내입처 외입처의 관계로 동일한 구성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남은 게 법이라고. 남은 게 법이라. 수상행 세 가지가 법이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병부부님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거를 좀 봤었는데 북파불교 시대니 이러면서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아주 복잡한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까 시작하면서 행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의 하나라고 했지만 니까야 그 설명하는 대로 보면 어려울 게 없다고.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바로 식과 명색이라는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다. 우리 교재에서도 그런 부분 이제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식과 명색인 내가 세상을 상대로 대응해 있는 것이 육입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 식과 명색하고 내입처 외입처가 동일해야 되거든. 물론 색을 이제 바깥색만 포함하면 되죠. 이렇게 놓고 볼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아닌 것으로 대상이 되는, 표현하자면 내 안에 있는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그죠? 2차 토대인 촉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상행. 여기는 지금 삶이 진행되는 거고, 여기는 이거는 지난 삶의 과정 동안 식도 머물러서 쌓이지만 수상행이 다 쌓여 있는 거잖아요. 삶의 과정에서 경험했다 하면 이게 경험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경험한 그것이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수온에 쌓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5가지가 무더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상행, 여기 식과 명색 중에 명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은 수상행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있는 덩어리라고, 무더기라고. 그것이 법이라고.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걸 왜 봐요? 3중으로 오온을 검증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오온을 검증하는데 계로부터 한다, 처로부터 한다, 연기로부터 한다 이랬는데 그 중에 지금 두 번째인 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는 거죠. 처라고 하는 것이 내입처도 처고 외입처도 처고 촉도 처거든요. 그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입처, 외입처 안에 뭐가 있어요? 보니까 내입처, 외입처 안에 색이 있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상행이 있고 식이 있잖아. 육내입처, 육외입처 안에 오온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촉처라는 것도 말하자면 촉을 정확히 하려면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나서 수상행을 전개하는 이거니까 촉도 오온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입처가 무언지 외입처가 무언지 촉이 무언지 이 세 가지 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오온이라는 게 경의 말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온이 뭔지. 오온이라는 게 무엇길래 우리 삶의 과정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길래 부처님은 오온에 집착한 곳으로 나를 정의할까? 그죠? 오온이 이렇게 처에 의해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처음에 이제 계로부터 검증한다 이랬잖아요. 계로부터 검증한다는 거야 더 특별할 것도 없죠. 그대로 내입처 내입처 외입처가 안이비설신의 계 색성향 미촉법 계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요게 안식계 내지 의식계 해가지고 18개가 된다고. 계죠. 이러면 이거는 뭔가요? 처를 12처만 가지고 보면 요거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고자리 안에 오온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오온을 검증했다라고 말해도 되죠. 촉처까지 해가지고 좀 확장해도 되지만 일단 그렇게 보자면 계를 통해서 오온을 검증하자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처 안에 누적된 것으로의 오온이 들어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삶은 현재 진행형이야. 요거죠. 현재 진행형이야. 누적되는 것이 그대로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출산된 식을 만들어가지고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처로 본 것보다, 그러니까 12처로 본 것보다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거죠. 12처 안에는 누적된 식만 있잖아요. 계로 보자라고 하면 어때요? 출산된 식을 다시 추가해가지고, 그죠? 출산된 식이 추가되어가지고, 삶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출발했다. 이것까지를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다시 촉처를 포함하면 그 다음 단계까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를 통해서 검증한다. 처를 통해서 검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한 가지가 연기로부터 검증한다 이랬거든요. 이게 병거부님 그 말씀 좋습니다. 이제 그 경우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제가 수업 보고를 할 때 수업 보고에서 아함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좀 같이 설명해주면 공부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이거는 다른 걸 검증하는 게 아니라 오온을 검증하는 거니까 온으로 검증하자라는 건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어쨌든 경은 이제 연기로 검증한다 이랬어요. 오늘 검증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 검증하자. 온이라는 게 오온이죠. 오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경이 의도하는 바를 벗어나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다는 네네네.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약간 뒤에 먼저 보여주시고, 자 이래 되면 이제 연기로부터 검증한다 이랬는데, 연기로부터 검증? 저기 담만한도 부부님, 연기가 뭐죠? 연기. 응, 근데 그 조건 지어짐이라는 연기가 구체적으로 뭐죠? 노부부님 혹시 연기가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박 부부님이 대답을 해주셔야겠네. 연기도 여기서 12연기로 쓰면 그렇지. 연기는 12연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사실 뭐 웃음이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 교재 137페이지인가 한번 보세요. 아니다. 139페이지가 되겠네. 네, 13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4.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1. 연기의 정의. 12번 상류따의 1번 경. 이 12번 상류따가 니다나 상류따 이래가지고 2년 상류따인데 바로 이 연기를 설하는 경전들의 모임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경이 빠띠자 사무빠다 숫당 연기경이야. 아예 이름 자체가 연기경이에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칸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라고.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부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연기를 설하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 주목해야 돼요. 부처님이 연기를 설하시는 건데 물론 어떤 목적에 따라서 또 좀 다른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기라는 그러니까 연기라는 교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그 경이다. 자, 알겠습니다, 제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식의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유깁이 있다.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애의 조건으로부터 취가 있다. 취의 조건으로부터 유가 있다. 유의 조건으로부터 생이 있다.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와 수비, 고우, 뇌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의 일어남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김보부님, 연기가 뭐죠? 이것이 연기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줬죠. 근데 이게요.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는데 놓쳐서 안 되는 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최소한 니까야 안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서 연기라고 하는 말이 물론 차유고 비유 이렇게 이제 정형구가 나타나죠. 그 정형구조차도 이제 뒤에 경전들에 의하면 연기는 차유고 비유해서 정형구로 나오고 그것은 즉 요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이 용어는 네 구절로 된 정형구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12연기예요. 12연기가 뭐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삶의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이거 설명하는 것이
12연기다.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할까? 이거 팔 정도다. 이게 불교를 보는 기준이라고요. 부처님은 연기를 오직 이 용도로만 쓰셔요. 후대로 가면서 이 연기가 좀 12연기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고, 연기라는 말 자체를 이것과 저것의 상관관계 이쪽으로 해석해가지고 무언가 세상의 문제, 존재들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죠.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 알죠? 그 불교 안에 유일한 명제가 뭐예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그 고의 원인, 고멸의 조건을 설명하면 고진별도 사성제. 불교는 그렇게 형성되잖아요. 부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거 알러 가느라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바보라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관심은 오직 고와 고멸이거든. 부처님이 연기를 조르는 거는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확실하게, 지금 경전의 표현으로는 이게 검증되지 않으면, 그죠?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지가 검증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소멸하냐고. 부처님의 의도는 오직 거기에 있다. 지금 바로 이 경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은 뒤에 이렇게도 나오죠. 그러나 무명에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행멸이 있다. 행멸로부터 식멸이 있다. 식멸로부터 명생멸이 있다. 명생멸로부터 유김멸이 있다. 유김멸로부터 총멸이 있다. 총멸로부터 수멸이 있다. 수멸로부터 애멸이 있다. 애멸로부터 취멸이 있다. 취멸로부터 유멸이 있다. 유멸로부터 생멸이 있다. 생멸로부터 노사 수비고군의 멸이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소멸이 있다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이랬거든요. 이게 뭔가요? 무명으로부터, 그러니까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해서 괴로움의 발생까지가 설명됐잖아.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삶의 이야기가 규명되어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 관계를 우리가 검증했다, 온전히 알았다. 그러니 그 검증된 데에 토대해 가지고 자, 근본 자리부터 보자. 무명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그 무명만 소멸하면, 그죠? 무명을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는 거예요. 행이 소멸하면 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식은 있을 수가 없어.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12연기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무명으로부터 설명했다고요. 이게 완전하게 검증되면 바로 그 검증된 12가지를 소멸하면 괴로움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연기, 이 말은 만약 이게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연기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하는 것을 밑에 썼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죠.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고 이게 연기다 이랬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검증된 거기 때문에 소멸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변법은님,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남은 건 뭐죠? 여기선 결국은 근본적으로 무명멸이 필요하죠. 무명멸은 어떻게 하나요? 그게 팔정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리가 딱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게 불교 교리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이런 시각을 놓치면 이제 불교가 현실을 떠나버리고 형이 생각해야 되고 부처님을 떠나는 거죠. 이런 부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연기로부터 검증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72페이지죠. 연기로부터 검증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염기가 12염기야. 그러니까 오온이란 것이다 라고 뭐 고진멸도 형태로 알고 그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이렇게 7가지 경우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계로 처로 검증을 하고 마지막 남은 검증은 연기로 검증한다. 어떻게? 12연기로 검증한다 이거죠. 12연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12연기 위에서 오온이 이렇게 검증이 된다. 이 얘기죠. 자, 지난주에 저기 노버브님 지난주에 우리 그 수업한 거 기억하셔요? 저기 40과 5온 했죠? 40과 5온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그렇죠. 가래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가래 위에서 가래가 원인이 되어진 상태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렇게 설명하는 게 사식이고 그게 십지연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지? 라는 부분을 알아야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식에서 필요로 하지 않던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려니까 번뇌라는 것의 입장으로 상이 필요했죠. 사식이라고 말할 때는 색수, 행, 식이면 됐죠. 가래가 전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십지연기면 됐거든요. 그런데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까지를 알아야 온전하게 삶을 이해하니까. 그러려면 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사식이란 개념에서 색수, 행식 4가지 오온을 알았다면 이제 이런 방법에 의하면 상이 들어가니까 오온을 아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래의 생겨남까지를 포함한 12연기를 안다는 것은 그대로 오온을 하는 거죠. 오온이 12연기에 대한 온전한 알물 통해서 오온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검증되고 그렇게 검증된 오온의 무더기에 집착한 게 나요. 오치온이요. 이렇게 설명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경에서 계로부터 검증한다, 처로부터 검증한다, 연기로부터 검증한다 라는 요 표현이 참 많은 것을 포함하죠. 이래서 볼 때 처로부터 검증한다 라는 것은 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보면 1차 토대, 즉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을 만드는 뭐 요것까지로 조금 제한적으로 보고 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계니까 3, 4화합 촉하니까 3, 4화합 촉은 뭐죠? 2차 토대죠. 2차 토대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연기로 검증하자라는 것은 12연기로 이렇게 삶을 12연기가 결국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의 뒷부분 가가지고 연결시키고 생노사로 그죠? 몸 죽은 이후까지 윤회까지를 설명하면 12연기가 되니까 그래야 되면 그 안에 오온이 정확하게 검증되어 설명되는 요거를 말해주는 거죠. 자, 요게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요 부분을 8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오온 또는 식과 명색의 시각적 이해 이랬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사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첫째로 어쨌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나는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그죠? 내가 이런 색성향 미척이라는 물질 세상을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림에서 보면 세상이라는 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밖의 세계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을 만나는 데는 어쨌든 몸이 없이는 못 만나죠. 근데 몸이라는 것도 물질이라고. 요거 안의 색이죠. 그래서 밖의 색이라는 이 가장 테두리를
세상이라고 하면 그 세상을 만나는 안의 색이 몸이라. 그리고 몸의 안에서 중심에는 마음이라는 게 심의식으로 회전하고 있죠. 심의식이라는 형태로 마음이 순환하고 있어요. 그 밖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안에 새긴 몸과 시곤이 함께해서 작의하죠. 요 작의 위치하시죠. 요 작의 보면 바깥 테두리, 그러니까 안쪽 테두리 몸에서도 오고 시곤에서도 왔죠. 그러니까 식과 몸이 함께해서 작의하면 식이 생겨나고 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촉하면 수. 근데 이 수는 인식작용으로도 가지만 그 흔적이 쌓인 수온에도 더해지죠. 그리고 그 과정에 상이 일어나서 참여하는데 그 상은 상의 온으로 경향들이 쌓여 있는 중에 어떤 게 선택돼서 올라와서 인식에 참여하죠. 2차 인식에.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신구의로 업을 짓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심이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심의식으로 돌고 있는 마음이 행위하죠. 그럼 행위를 하면 행위는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행 자체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다, 업을 지었다 하면 그 자체가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행온에 또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게 이래 보면 자 어쨌든 요 두 번째 테두리가 몸이잖아요. 작의가 그 몸에서 그러니까 식과 몸이 함께 했죠. 밑에 보면 수온이라는 것이 촉해서 수가 수온에 쌓이는데 이 수온이 몸이라는 테두리하고 연결돼 있죠. 상온에서 상이 올라오는데 그 상온도 몸이라는 테두리랑 연결돼 있죠. 행에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지만 행온으로 가는데 행온도 몸이라는 테두리에 연결돼 있죠. 요게 뭘 나타내 주죠? 수상사가 식에 연결된 게 아니라 명색으로 몸에 연결된 거다. 요 부분을 표현해 준 거겠죠. 이게 조금 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봐야 되는 그림이기는 해요. 근데 우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그림 아주 멋진 그림이에요. 온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이 얘기를 다 담고 있잖아, 그죠? 요런 그림도 아주 좀 좋은 그림이죠. 자, 그렇게 참고하고 다시 72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자, 어쨌든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삼중으로 검증하는 자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개로부터 검증한다. 처로부터 검증한다. 연기로부터 검증한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삼중으로 검증한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삼중으로 검증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삼종관이 돌관자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냐? 그러고 나서 설명을 세 가지 법을 없애는 것을 생활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약간 뭐 이렇게 각각의 몸통을 설명해내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도 좀 더 알려주시면 참고하겠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건 오늘 우리가 자 오온이 무엇냐를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아까 봤지만 색은 사대와 사대조색이고 수는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고 상은 색상 내지 법상이고 행은 색사 내지 법사고 식은 안식 내지 의식이고 이래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구성에 의해서 식을 정의하는 데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검증의 측면까지도 같이 보아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니 그게 그렇게 쌓여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니 그걸 왜 색이라고 부르지? 그죠? 4대와 4대 조색 이게 이제 쌓여 있는 게 색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게 뭐 그런 게 쌓여 있는 게 색이래? 이렇게 말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여기에다가 그렇다면 4대와 4대 조색이라고 하는 그거를 왜 색온이라고 할까? 그 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고 어떤 성질을 갖느냐라는 측면에서 다시 오온을 정의해 주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의 측면과 성질의 측면 두 가지 중에 지난주하고 오늘 우리가 2주간 수업을 통해 가지고 오온의 구성의 측면을 볼 만큼 다보았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강조한 것이 촉이라는 것이 제2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 명확히 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오온을 개로부터 처로부터 연기로부터 검증할 때 온전하게 검증된다. 이렇게 삼중으로 더구나 색이고 일어남이고 소멸이고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고 매력이고 위험이고 해방이고 7가지 경우로 알려지는 이 오온을 개로부터 처로부터 연기로부터 삼중으로 검증한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오온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다. 어디 가서도 오온이 뭐요? 이거요. 이 오온의 문제를 물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검증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그 오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나는 그 문제를 해소하는 삶을 사는 수행자요, 불교신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기 삶에서 실천하는. 오늘의 강부 2가지의 초점을 넣어가지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성질의 측면에서의 오온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이요. 나라시 칼라 자기 네. 아까 선생님께서는 안식이 안근을 인식하는 아니지. 식이 근과 함께 그러니까 식이 근을 접점으로 색을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상을 선택하는 것. 그 대상을 주목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비달마 쪽에서 보는 것 보면은 생각 과정 해가지고 우리 생각이 흐름이니까 생각 과정으로 변형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심찰라가 17단계의 차로 구분되는데 네. 그 17단계 과정 중에서 9단계에서 15단계까지 7단계의 그 자완화 폭행 네. 공각하는 그 과정을 자비라고 하는지 인간 자유의지가 대입되는 순간이고 순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요. 네. 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네. 아비담마가 말하는 그 17단계로 삶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바왕가라든가 지금 네. 말씀하시는 자완화라든가 네. 자완화 맞죠? 속행 네. 이런 부분들 심찰라 이런 개념들이 다 부처님이 사용하지 않은 개념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용하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부처님이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아니죠. 그거는 부파불교 시대의 노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치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따지자면 네. 니까야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까야 밖의 방법을 동원한 거죠. 니까야에서 지금 필요한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네. 니까야를 못 풀었으니까 그런 방법이 나온 거라. 이거는요, 어부님,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자기라 하는 개념은 이제 이게 왜 그러나 뭐 유식에 가는 것도 이게 또 변행심소라 해가지고 마음에 따라 댕기는 그 5가지 항상 마음이 일어나가면 예, 여기 이제 자기가 들어간다고요. 네. 수상행 촉자기하는 게 이 자기하고 이 자기하고 아니 뭐 그 자그는 같은 자그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쓰더라고요. 그럼요. 같은 자그이지. 근데 문제는 뭐 유식도 그렇잖아요. 유식도 니까야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니까야와 다른 이야기에 근거해서 니까야를 해석하려 하면은 이게 곤란하다. 니까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헷갈림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네네.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글쎄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요. 네. 공부가 뭐 많으시니까 물론 뭐 너무 많지는 않아요. 그 공부가 도움이 헷갈리는 공부가 앞선 공부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니 사실은 저도 좀 그랬습니다. 저도 출가 전에 어제도 뭐 40년을 불교 신자로 살았으니까 저한테도 사실은 이전에 공부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이전의 것들이 공부에 도움을 주는 거 충분히 도움을 받았고 그런가 하면 이전의 공부가 니까야와 차이를 보인다라고 할 때는 제가 참 특징적으로 그거를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까야와 다르게 설명되는 이전 공부는 참 쉽게 제가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 공부가 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법부님 공부가 많으신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아함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저거 불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게 우리가 이 공부를 의논하는 도움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거 계속 의견 주시는 거 제가 고맙고, 다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아함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거하고 그와는 별개로 아비담마가 경에 없는 개념들을 동원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내려놓는 게 수고, 유식이 경에 없는 이야기를 동원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내려놓는 게 수라고요. 이 부분에는 그걸 붙잡고 있으면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내려놔야 도움이 됩니다. 글쎄요. 내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근데 그걸 제가 판단을 해야지. 물론입니다.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요만 같이 수업하는. 예, 이건 뭐 참고하세요. 헷갈리고